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 혁명정신 무장사업의 된바람을 일으켜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정신적 풍모와 투쟁 기풍에 있어서 항일 혁명 선열들의 높이에 이르게 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전국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오늘도 항일의 전구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者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백두의 혁명 정신을 영원한 사상 정신적 제보로 규정히 간직하고 영적 진군을 힘있게 다고쳐 나가도록 온 나라의 혁명지통 귀향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2013년 11월 삼전 혁명 전적지를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기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굳세어진다고 하시면서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답사는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루갈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듬해 1월에 마두산 혁명 전적지를 찾으셔서는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를 비롯한 구호문헌들을 보시면서 항일혁명 선열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혁명가들이 지내야 할 사상 정신적 풍모에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지난해 12월에 단행하신 백두 전구들에 대한 역사적인 군마 행군은 온 나라 천만 군민을 백두의 공격 사상과 백두의 혁명 정신을 체질한 불굴의 대오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한 혁명 전통 교양의 불바람을 일으켜준 중대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맞아보아야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새겨진 깊은 뜻을 새겨안고 전국의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소란풍이 휘몰아치는 백두산대학에서 백두산의 녹가 기상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역사적인 군마 행군이 단행된 때로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천여 개 단체의 5만 6천여 명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여름철 답사가 시작된 올해 6월부터 8월 15일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500여 개 단체의 1만 9,700여 명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개척해 주신 겨울철 백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길에 저도 올라탔습니다. 정말 그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보니까 우리가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그 혁명정신, 투쟁 기풍, 생활 기풍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말하곤 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이 솟구치게 한 그런 그 행군길이었습니다.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심장에 새겨 안고 경의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 주체혁명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군민 대단결과 협동작전으로 큰 물 피해 복구를 당 창건 기념일까지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민군대가 큰 물 피해 복구에서 기본 주력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운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 복구에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이 서훈강을 가로질러 배대 다리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공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큰물 피해 복구에서 우리 인민대가 기본 주력 돌격대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제정한 시간에 대청리 피해 복구를 끝내자면 건설 물자들을 어떻게 보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뜰다리를 가설함으로써 군 100리길에 가깝던 수송길을 15리로 단축하여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양군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군민 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금촌리 도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군인들 모두가 덜을 하나 쌓고 훅을 한 삽을 떠도 자기 고향 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리하는 지구상당주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복구 전투를 질적으로 끝내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금야 땅에 와보니 일부 수로들이 파괴되고 적지 않은 산림집들이 무너져서 피해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선 피해 복구와 북부 피해 복구를 비롯해서 지적을 창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군민 대단합의 힘으로 10여 킬로미터의 물길 공사를 맡아 70번의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발전소 원재로부터 2m 이상이나 물이 노면하면서 2만 8천立방의 훅토량이 씻겨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전소 마을이 모두 물에 잠겼댔습니다. 그리고 그 소흥강 지역에 위치한 1작업반의 세정보의 강내밭이 모두 매몰됐습니다. 원재를 보다도 둔둔하게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발전소 하류에서 강바닥 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량이 확보되는 족족 제방 쌓기와 또 도로 공사도 동시에 다 같이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반 포전들에서는 지금 침수되었던 넌들에 대한 용량의 돛비료 주기와 물도랑 치기, 그리고 강냉의 밭둘레에는 폭우와 빗바람에도 끄떡없도록 새끼줄 치기도 더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큰 물 피해 복구와 함께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도 지금 각지에서 빈틈없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미 진행하였던 강냉이 새끼줄 두르기와 밭들레도랑 치기, 여러 개체 묶어주기 사업을 보다 더 강화하여 강냉이 피해 면적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논뼈 농사에서 물빼기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여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전혀 받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기 상태를 보면 강한 폭우와 함께 센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빗바람에 의해서 다 자란 나무들이 선로에 닿아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제때에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고, 또 송전선 철탑들에 대한 적지저항 낮추기 위한 사업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마철 조건에 맞게 불량한 애자와 피레기들을 제때 교체해서 벼락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전소들에서 설비들에 대한 예방보수를 계획성 있게 진행해 가지고 장마철 기간에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전기를 중단 없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의 전쟁이 어느덧 반년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 이 전염병의 진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서운 악성 전염병은 8월에 들어와 78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2,200만 명이 넘는 감염자를 산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두고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온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심각히 반성하고 모든 노력을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바쳐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습니다. 브라질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들어온 것은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이 악성 비루스는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속도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브라질의 전 지역을 휩쓸며 많은 가정들의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비루스 감염증에 대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려하지도 않고 또 비루스 감염을 막는데도 무관심합니다. 지원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처럼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진여룩들을 잃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가 통탄하며 때늦게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67살이었는데 평시에 만성 질병도 없었고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자 며칠 안 돼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비루스는 너무도 빨리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미처 선쓸 새가 없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전염병은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브라질의 전염병 형세는 6월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브라질의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몰켜 붐비고 있었고 지역 일부 주민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손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 거리간격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브라질 사람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단지 숫자로만 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과 부모, 형제들, 친구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사망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해이되고 무질서한 공간을 타고 악성 비루스는 브라질 사람들 속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됐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최고 6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8월에 들어와 하루 사망자 수는 1000명 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일부 유럽 나라들에서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현한 악성 비루스에 대해 너무도 무경각했던 나머지 정부의 호소와 방역 대책의 무관심과 침묵으로 지어 불응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벨지그의 관광도시 안트웨르벤시. 지난 6월 이 나라 정부는 전염병 형세가 약간의 안정 추이를 보이자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다시 몰려들었고 관광열에 들뜬 사람들은 제정된 방역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단 며칠 사이에 악성 전염병이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자기 의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점에 들어가거나 버스를 탈 때 서로 거리 간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귀에 걸거나 턱 밑에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누가 통제하면 얼른 제대로 쓰곤 하지요. 지난 5월 도이칠란드의 어느 한 고기 가공 공장에서 260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 나라가 전염병 방역 조치를 서서히 완화시키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공장 측에서는
비로소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일을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작업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공장 정문에서는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체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늦은 방역 조치였고 공장 종업원들 속에서는 감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이 공장에선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보장 문제를 위반했고 또 거리간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으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하면 식료 가공 공장들에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또 방역 각적 측면에서 생산 환경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조건과 공장 출입 경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발생 초기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악성 비루스의 위험성과 파국적인 후과를 미처 간파하지 못한 탓에 국경 봉쇄와 외국인들의 입국 차단, 수입 물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 검역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람들 속에서 집체 모임을 엄금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평했습니다. 결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악성 비루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신뢰의 하나로 지난 3월 순간의 방침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낀 채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 동영상을 찍자고 생각하게 된 것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루스에 감염된 탓에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방역 사업이 결코 노름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 계획은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공포 영화의 한 대목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도시가 봉쇄된 다음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찌감치 정신을 차리고 방역 사업에 떨쳐 나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린 스스로 화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 전염병이 인류가 100여 년 만에 맞다던 대재앙이며 방역 통제가 가장 힘들고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며 전파 범위가 가장 큰 세계적인 보건 위기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는 차장으로 일했는데 대다수 차장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차장들이 전염되게 됐지요. 나중에는 온 회사가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딸애와 함께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게 그가 병원에 입원하러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엔 아내를 영영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나와 딸애를 다시 보지 못한 채 땅에 묻혔습니다. 우린 이제야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위험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분명 보도로는 비루스의 위험성에 대해 광범위 전하고 있었지만 우린 그것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로 여겼습니다. 모두가 남의 일로, 먼 곳에서 일어난 일로 여기면서 방역 사업을 등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 귀중한 사람들을 일커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분분초초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무서운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엄혹한 현실. 오늘의 시점에서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국적인 재난을 외면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들의 삶과 가정의 행복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나온 날과 다른 세계 각국이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들을 취할 때만이 전염병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동시에 매 개인들에게도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학과학이 발전하고 방역 제도가 완비됐다고 자부하는 나라들에서까지 악성 비루스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악성 전염병과의 격전에서 승자는 누구며 패자는 누군가? 억울하게 쓰러진 영혼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해남북도 남부, 강원도 남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안주, 대웅에서는 호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평안남도, 함경남도, 강원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이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이 예견되는 데 맞게 농업부문, 국토관리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이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과 이 불량 개소들을 찾아서 이 보수, 보강을 잘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중부 지역에서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약해지는 장마 전설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밤은 함경북도 북부 지역과 라손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21일 금요일, 음력으로 7월 초4월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북부 지역과 라손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북부 지역과 라손시에서는 흐렸다가 점착해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지역에서 40 내지 70mm, 부분적으로 보면은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 내지 40mm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총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도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송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거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송단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